자, 뭐 여기 지금 뭐 사건에 대한 지금 정의랑 경우의 수에 대한 정의가 적혀 있는데 뭐 얘들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읽어나 볼게요. 사건이 뭐냐면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실험을 할까? 뭐 주사위 하나를 던져. 그런 실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사위 맨 위에 부분이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건이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죠. 뭐 지승이를 뭐 절벽에서 밀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건 안 돼. 반복이 안 되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어떤 환경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사건이라 하고요. 그런 사건에 따라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여러 번 해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사위를 계속 한 1000번, 물론 1000번 던져도 여러분 주사위가 1에서 지금 6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럴 확률은 좀 적긴 한데 1000번 던졌을 때도 사실 6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어찌됐건 근데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는 모든 그런 경우의 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이게 경우의 수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뭐 경우란 말도 알고 수라는 말도 알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사위 한 개를 내가 던져. 맞나? THROU. 무슨 뜻입니까? 던지다 맞니? THROU. throw. throwing.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은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 2, 3, 4, 5, 6, 6가지니까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경우의 수는 6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이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경우의 수를 세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주사위 하나랑 동전 하나를 내가 동시에 던질 거예요. 그때 내 눈앞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할 거고요. 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자, 주사위 1이 나오고 동전 앞면을 헤드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주사위 1이 나오고 주사위 동전 뒷면 테일, T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사위는 2가 나오고 동전은 헤드, 주사위 2는 나오고 동전은 테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쓸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되게 원시적으로 내가 다 구하고 있잖아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총 몇 개가 나오냐면 12가지가 나옵니다. 1, 2, 3, 4, 5, 7, 8, 9, 10, 11, 12.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펼쳐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2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자, 지금 내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진짜 그 모든 경우의 수를 꼼꼼하게 빠짐없이 다 나열해서 실제로 12개를 썼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이라는 뭐 법칙이라고 말을 하기도 약간 그런데 법칙은 뭔가 좀 위대해 보이잖아. 어찌됐건 이런 법칙들을 이용해서 조금 빨리 혹은 조금 뭐랄까 빨리죠. 빨리 이제 구하는 거를 이제 배우는 거고요. 자, 하지만 여러분 잘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왜냐면 수능에서조차 여러분, 수능에서조차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실제로 이렇게 하나하나 구해서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내가 이걸 배웠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처리를 못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는 작업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빨리 구하는 게 목적이고 원시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단어는 그래도 조금 할 만한 게 두나 잠이 오는구나. 앞에서 막 방정식, 부등식보다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몰라도 여기는 문제 맞출 수가 있거든, 지원아.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100점 문제, 100점이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은 한 40점 정도는 여기서 나올 거예요. 아니, 너무 많다. 30점. 30점 정도는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에서 나오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고배 법칙이랑 합의 법칙이 있는데요.
자,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느낌을 여러분도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고배 법칙이 정확하게 뜻이 뭐냐면은 두 사건이 아니어야 돼. 여러 사건이라고 합시다. 여러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자, 그러면은 각각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각각이라는 건 사건이 지금 2개 이상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 사건마다 경우의 수는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하는 게 총 경우의 수거든. 자, 그냥 뭐 뜻 자체는 이런 건데, 법칙의 그 뜻 자체는 이런 건데, 그것보다 너희가 스스로 납득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 자, 주사위 하나랑 동전 하나를 던질 거예요. 어떻게? 동시에 던질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너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정서가 뭐냐면은, 동시에를 여러분 영어로 하면은 same time이거든. 근데 수학에서 동시에는 same time이 아니라 하나의 액시던트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건 후차 설명하고, 자, 주사위 하나랑 동전 하나를 동시에 던졌대. 일단 뭐 지금 고배 법칙을 쓸 수는 있겠죠. 왜냐면 내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는데, 일단 봐봐. 자, 주사위 하나랑 동전 하나를 동시에 던졌어. 그럼 초등학생 같은 경우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1H, 1T 이렇게 총 12개를 다 나열하겠지만, 중고등학생은, 왜냐면 이거 중학교 때도 배우거든요. 자, 사건을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왜? 동시에 던졌으니까. 자, 그리고 그럼 각각의 사건은 경우의 수가 구하기 되게 편하거든. 6개, 2개. 근데 이 두 사건이 동시에 나왔어? 그럼 곱하기 해서 총 12개. 우리가 아까 초등학생처럼 원시적으로 구했을 때 나랑 똑같이 나오죠. 자,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면, 1이 나왔을 때 HT 이렇게 나올 거고, 2가 나왔을 때 HT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쭉쭉쭉 어디까지? 6까지 했을 때 HT. 자, 그럼 봐봐. 하나당 2개씩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총 몇 개 있어? 6개 있죠. 그러니까 6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데, 자, 매번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고, 어찌됐건 어떤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면 각각의 사건을 쪼개서 곱하셔도 무방하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정서는 이 동시에라는 개념이 same time이 아니라 accident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를 하나 던지고 주사위 한 개를 던지고 10년 뒤에 10 years가 지났어. 10년 후에 내가 동전 하나 던져도 얘를 동시에 던졌다고 해요,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얘도 하고 얘도 하면은 동시에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수학에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환 가정을 하는 겁니다. 지환이 어머니께서 수학 선생님이면 지환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환이 어머니께서 지환아, 국이랑 밥이랑 반찬을 3가지 동시에 먹으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은 굳이 같이 섞어서 안 먹어도 돼요. 얘 먹고 얘 먹고, 그러니까 결국 다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정명이 어머니께서 국어 선생님이야. 그때 마찬가지로 정명아, 국이랑 반찬이랑 밥을 동시에 먹으라. 그거 진짜 섞어 먹으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에서 동시에는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봐봐. 그럼 어떻게 조금 더 확장시키면은, 봐봐. 여기 북삼이 있고, 자, 북삼에서 양목을 거쳐서, 그럼 어디가 나옵니까? 외관이 나오죠? 외관을 거쳐서 어디가 나오죠? 그건 잘 모르죠. 아마 대구가 나옵니다. 성주로 빠질 수도 있고, 어찌됐건. 자, 근데 북삼에서 양목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예요. 자, 양목에서 외관까지 가는 경우의 수 2가지야. 자, 무슨 문제를 내냐면, 자, 북삼에서 양목을 거쳐서
외곽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를 냈어. 그러니까 내가 택할 수 있는,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의 경로를 구하라는 거고. 자, 초등학생이면 다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고등학생이라면 봐봐. 북삼에서 외곽까지 가려면 북삼에서 양목 가는 사건도 일어나야 되고 양목에서 외곽까지 가는 사건도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야. 실제로 봐봐. 국어적으로 동시에 못 일어나죠. 왜? 아, 이게 어떻게 동시에 일어납니까? 사람 몸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찌됐건 수학적 동시에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니, 그러면은 고등학생, 중학생 같은 경우는 자, 북삼에서 양목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고 양목에서 외곽 가는 경우의 수가 2가지니 얘 중에는 곱하는 겁니다. 왜?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따로따로 일어나더라도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면 수학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국어적 동시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거 헷갈려 하는데 그래서 어떤 정서가 제일 중요하다? 수학적 동시에라는 건 얘도 하고 쟤도 하면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본질이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이걸 잘해야지 뒤에 걸 잘하거든요. 자, 합의 법칙이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그때 더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한다. 물론 여기에 조금 더 살이 붙긴 한데 이건 내가 차차 설명할 거고. 자, 봐봐. 일단은 합의 법칙은 언제 쓸 수 있냐면 곱의 법칙은 당연히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만 쓸 수 있는 거고 합의 법칙은 언제 쓸 수 있습니까, 선생님? whenever. 언제든 쓸 수 있습니다. every time 쓸 수 있고요. 단 딱 2가지 조건만 지키면 돼요. 자, 합의 법칙은 언제든 쓸 수 있고요. 근데 딱 2가지 합의 법칙을 쓰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너희가 언제든 쓸 수 있어. 잘 들어봐봐. 조건이 뭐냐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두 번째 빠짐없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 잘 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아야? 몇 학년 몇 반이지? 1학년? 1학년 7반? 반에 총 몇 명입니까? 24명입니까? 남자 몇 명이고 여자 몇 명입니까? 오, 황금비네. 자, 내가 1학년 북삼고 1학년 7반 인원의 경우의 수를 구할 거예요. 근데 24명이에요. 24명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얘를 굳이 내가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내가 잠깐만요. 자, 합의 법칙은 언제든 쓸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언제든 쓸 수 있는데 이 조건이 뭐냐면 분류예요. 분류. 잘 들어. 다시. 분류만 하면은 여러분 언제든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분류하기 위한 조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빠짐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학년 7반 북삼고 학생들의 경우의 수를 세할 거야. 근데 내가 분류를 할 거예요. 어떻게? 남자랑 여자 이렇게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럼 얘가 분류가 잘 됐는지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얘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가 없죠. 트랜스젠더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트랜스젠더 하니까 바로 지수 눈 뜨대. 야, 그러지 마라. 아니, 수업할 때 그냥 이렇게 자고 있다가 트랜스젠더 나오자마자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짐없죠. 제3의 성별이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분류를 잘 한 거예요. 1학년 7반의 어떤 경우의 수를, 사람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2개로 분류한 거 잘한 거라고. 자, 분류를 했으면, 자, 남자가 12명이래요, 실제로. 여자가 또 12명이래요. 자, 그러면은 얘 2개를 곱하는 게 아니라 얘 2개를 더한 게 총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겠죠. 자, 1학년 7반이 어떻게도 분류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안경을 쓴 사람이랑 두 번째, 안경을 안 쓴 사람. 이렇게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왜?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안경을 어떻게 쓰면서 안 씁니까? 뭐 반만 씁니다.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빠짐없어. 쌤, 안경 쓴 사람 아니면 안 쓴 사람이 쌤, 렌즈는요? 여기 들어가겠지. 렌즈는 당연히. 그래서 얘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빠짐없기 때문에 뭐 여기 한 17, 이렇게 안경 많이 끼죠? 뭐 여기를 17명이나 하고 여기가
7명. 뭐 이렇게. 그래서 얘 두 개를 더해도 마찬가지로 24명이 나옵니다. 자, 그럼 내가 이게 분류가 잘 되어 있는지 세 번째 분류. 자, 1학년 7반 학생들의 출신 중학교를 볼 거예요. 자, 북삼중, 인평중, 양목중, 석적중, 송정여중. 자, 정명아, 이렇게 분류하면은 제대로 분류를 했을까, 정명아? 왜 안 됩니까? 제대로 분류한 겁니까? 나연, 너의 생각 어때? 왜 아닙니까, 그럼? 다른 중학교도 있을 수도 있죠. 왜? 혹시 여기 말고 다른 중학교 있는, 어디요? 아, 장곡중. 그러니까 빠짐없지 않잖아요, 지금. 빠짐없이 세야 되는데. 그럼 한 번에 하려면 뭐 그 외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은 아마 다 더했을 때 24명이 안 나왔을 겁니다. 조금 적게 나왔겠죠. 그래서 자, 빠짐없이 이 조건이 왜 들어가냐면 내가 실제로 24명을 세알리는데 이 분류한 이 카테고리에 안 들어간 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경우의 수를 내가 로스가 생기는 거고. 자, 동시에 할 수 없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얘도 되고 얘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면 얘는 오버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버체크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얘는 그 로스가 없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은 걔들을 각각 다 더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얘들 내가 섞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잘 봐봐. 헷갈릴 수 있나? 자, 봐봐. 잘 들어봐봐. 자, 정명이가 김밥 천국을 갔어요. 근데 갔더니 라면이 첫 번째 신라면 있고요. 두 번째 안성탕면 있고요. 아, 아나 이런 라면? 아. 세 번째 삼양라면 있고요. 네 번째 너구리 있고요. 다섯 번째 진라면 매운맛이 있습니다. 진매. 자, 김밥이 몇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 그냥 김밥이 있고요. 두 번째 참치김밥. 세 번째 매운 김밥. 네 번째 돈가스 김밥. 이렇게 있다고 쳐. 아주 메뉴가 다양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저도 지금. 자, 퀘스천. 정명이가 김천에서 점심을 먹을 건데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정말 몇 개야? 9개죠. 왜? 가서 한 끼로 신라면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분류를 하려면 라면을 먹을 수도 있죠. 정명이가. 혹은 김밥을 먹을 수 있죠. 이건 분류가 끝났어. 동시에 할 수 없고 어떻게 라면이면서 김밥입니까? 그건 짬통이지. 그리고 빠짐없죠. 왜? 아니 메뉴가 이거밖에 없다니까. 뭐 안 팔아. 쫄면 이딴 거 안 팝니다. 자, 그럼 분류 잘 했고, 자, 그럼 라면의 경우의 수가 지금 5개죠. 김밥의 경우의 수 4개. 얘 두 개는 내가 분류를 했기 때문에 더해서 9가지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실제로 생각을 해봐. 9개밖에 못 먹지. 근데 퀘스천 두 번째. 정명이가 메뉴를 고를 건데 라면도 하나 먹을 거고, 라면 한 개와 김밥 하나를 먹을 거예요. 한 줄, 김밥 한 줄. 동시에 먹겠죠. 근데 이게 사실 동시에 먹는 거예요. 수학적 동시에. 얘도 먹고 얘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같이 먹긴 하겠죠. 아, 근데 김밥을 막 말아서 먹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뭐 동시에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건데, 어쨌든 이래 되면은 한 명, 두 명, 세 명, 사네. 차는 몇 개겠니 경우의 수가? 20개. 왜?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면 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5가지. 얘가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할 수가 있단 말이야. 실제로 이렇게 수용도 이렇게 얘당 4개, 얘당 4개, 5 곱하기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냥 동시에 일어나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오늘 순열까지 해야 돼서 좀 바쁘거든요. 오늘 도훈아, 지승 언제까지 살래?
너희 체육대회 때 뭐 한 거 좀 보여줄까? 그럼 잠이 좀 깰려나? 업로드 안 됐으려나? 아이씨, 안 됐네. 조만간이다. 잠 좀 자지 마. 어제 몇 시에 잤길래 지금 자는 건. 어제 야자했나요? 그래요? 정미 어제 몇 시 잤어? 11시까지. 일반적입니다. 지승이 몇 시 잤어? 1시? 까지 뭐 했나요? 영어 숙제? 너 어디 다니지, 영어? 멘토링? 윙클래스. 영어 숙제는 하는구나. 수학 숙제는 안 해도. 와, 이런 배신감 했습니까? 졸지 마시고. 지금 졸면 너 집에 가서 어떻게 문제 풀래? 자,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여러분.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자, 그럼 봐봐. 12의 배수는 1부터 100까지 몇 개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세알려 봐도 되죠,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해도 되냐면, 어디까지 가냐면, 얘가 96까지 갈 거예요. 12 곱하기 8이 딱 96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2의 개수는 8개고요. 자, 그 다음 13의 배수는, 야, 여러분, 100을 13으로 나눠보면 돼. 어차피 7밖에 안 들어가죠? 7. 7이 딱 91이란 말이야. 7개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봐, 여기서. 12의 배수이면서, 정명아. 12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가 있니? 세상에? 세상에 없습니까? 있죠. 그치만 어디엔 없니? 100 사이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복으로 체크되는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그냥 더하시면 되겠죠. 15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자, 그럼 2의 배수는 누가 봐도 50개고요. 100을 2로 나누면 되고 5의 배수는 여러분 20개입니다. 자, 근데 분명 이 50개에는 뭐도 있냐? 10 같은 거 예를 들면. 자, 50은 2, 4, 6, 8, 10 얘를 다 그 개수를 다 모아놓은 건데 거기엔 10이 있겠죠. 근데 여기도 10이 있겠죠. 왜? 이 20가지 경우의 수에 5, 10, 15, 20 이렇게 총 20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10은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10의 배수의 개수가 총 10개인데 얘는 마지막에 빼주셔야 된다. 중복 체크되니까. 뭐 이거는 당연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답은 몇 개였죠? 60개 이렇게. 자, 3번은 보자마자 답 40개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서로서의 뜻 뭐냐면은 약수가 1밖에 없는,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 그 수가 서로서로 하거든요. 근데 봐봐, 100이 여러분 소인수 분해하면 2 두 개랑 5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100이랑 여러분 서로서로 하는 거는 어떤 수가 소인수로 2랑 5는 없어야 된다는 거야. 야, 여러분, 소인수로 2랑 5가 없다는 거는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면 예를 들면 3의 제곱 아니면 3의 제곱 곱하기 7. 자, 어떤 수들이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 된다면 절대 얘들은 2랑 5의 배수가 될 수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2 또는 5의 배수가 총 60개면은 2랑 5의 배수가 아닌 것들은 40개겠지. 그래서 딱 나와서 답 30 아니 딱 40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쉽지? 아직까지는 쉽지. 자, 여기서는 하나 또 알아둬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 개념까지는 아니고. 자, 방정식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상. 자, 그러면은 뭐 이런 거 되겠죠? 얘가 1이고, 그러니까 1 되나? 1, 얘 2. 그럼 얘가 지금 3이니까 얘가 8이 돼야 되니까 안 되네. 자, 어찌됐건 하나하나 다 하시면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룰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분류를 할 거예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봐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x가 1일 때, 두 번째 x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아니, 잘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 z 앞에 얘가 개수가 3이잖아요. 개수가 제일 큰 애들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z의 개수가 제일 크잖아요. 그럼 z가 일단 1일 때 0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연수라고 되어 있죠. 자, z가 1이야, 여러분. 그러면 x 더하기 2y 더하기 3이 여러분 11이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x 더하기
2y가 8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큰 거로 쪼개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잘 들어. x보다 y가 더 크잖아요, 개수가. 그러면 다시 첫 번째. y가 1일 때. 자, y가 1이면 정명아 x 얼마면 됩니까? 6. 여기서 꼴찌 나갈 거야. 잘 들어. 이거 아니면 다 새알린다. 봐봐. 자, y가 2가 될 수도 있죠. 자, y가 2면 여기가 4니까 여기가 4가 되면 되죠. 자, 잘 들어. 이제 나온다 꿀팁. 자, 세 번째. y가 3이 될 수도 있죠. 자, 근데 여기는 굳이 이제 앞으로 안 쓸 거예요. 왜? 나는 순서상을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개수만 구하면 되니까 야, y가 3 됐을 때 x가 2가 되면 되네. 굳이 생각만 하고 검증 끝났으면 굳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 경우수 다 가능하거든요. 자, 네 번째. 자, 지승아 y 4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나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x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수란 말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굳이 여기선 더 이상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z가 이번에 2일 때. 자, 그러면 x 더하기 2y 더하기 6이 11이니까 x 더하기 2y는 5가 돼야 된다는 거지. 다시 여기서 첫 번째. y가 1 되면 얘도 3 되죠. 근데 굳이 쓰지 말라고. 어차피 우리가 머릿속으로 검증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y가 2 되죠. 얘가 4가 되면 1이 되면 되니까. 자, 근데 더 이상 3은 안 되겠죠. 이미 6, 5를 오버하니까.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4번째. 자, z가 3일 때 x 더하기 2y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2가 돼줘야 돼. 근데 여기서 벌써 안 돼. 왜? y가 1만 돼도 x가 될 게 없어. 그래서 z가 3일 때는 안 되는군요, 선생님.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 5개가 총 답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개수가 큰 거 기준으로 분류를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분류에서 또 분류를 할 때 한번 머릿속으로 검증 끝났으면 굳이 쓰지 마세요. 시간 아깝습니다. 이거 되게 꿀팁인데. 별거 아닌 것 같지? 아니? 자, 10의 자리의 숫자는 홀수이고, 자, 세상에 존재하는 홀수는 도훈아 몇 개입니까? 네, 세상에 존재하는 홀수 몇 개입니까? 뭐 1, 3, 5, 7, 9? 11은 홀수 아닙니까? 알았어. 어쨌든 봐봐. 어떤 두 자릿수를 만들 건데, 맞아. 네 말이 맞아요. 근데 괜히 한번 내가 10이 건 거예요. 자,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할 건데, 자,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래.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는 소수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홀수고 소수인 거 7, 뭐 17 이런 거 다 나열을 하라 이거거든요. 자, 근데 봐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죠. 내가 카드를 동시에 깔라는 게 아니라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야 두 자리 자연수가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도 일어나고 이 사건도 일어나잖아. 자,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그럼 각각의 사건을 쪼개서 곱하시면 된다는 거고. 자, 한 자리. 쌤 11도 홀수인데요. 11 들어가면 세 자리 자연수가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어찌됐건 한 자리 수 중에서 홀수인 거 5개. 자, 소수 2, 3, 4가 아니고 5, 7. 4개밖에 없죠. 4개밖에 없어. 그래서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면 각각의 경우수를 곱한다. 따라서 2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건 너무 쉬워서 안 나오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 좀 나올 건데,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처음에 딱 배워요. 최소 공배수, 뭐 최대 공약수 이딴 거 하면서 이제 약수의 개수 배우는데, 봐봐. 자,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 정말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그냥 지금. 왜 못 풀어? 야, 중학교 초등학생도 풀지 않나? 이렇게 가면 되지. 풀 수는 있잖아, 내 말은. 풀 수는 있잖아요, 맞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고배 법칙 이런 걸 처리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봐. 자, 봐봐. 12의 약수의 개수. 지수가 몇 개? 6개잖아요. 1, 2, 3, 4, 6, 10인데, 자, 봐. 어떻게 구하냐면, 잘 들어봐봐. 얘를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해. 왠지도 알려주겠지만, 자, 얘를 일단 소인수 분해하면 2, 2개 있고 3이 하나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각각의 지수에다가 여러분 더하기 1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이미 중1 때 배웠거든요. 자, 각각의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할 거예요. 어차피 여기 1이 있는 거예요. 1을 생략해도 되거든요.
1 더하면 3, 1 더하면 2. 이 두 개를 곱하면 딱 6개가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일단 문제는 풀 수 있겠지. 얘 360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각각의 지수에다가 더하기 1 해서 다 곱하시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가 너희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2번 같은 문제는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왜 되는지 알아야 2번 같은 걸 풀 수가 있거든요. 봐봐, 그럼. 왜 12의 약수의 개수가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각각의 이 지수에다가 더하기 1 한 걸 곱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자, 12의 약수라는 거는 결국 자, 12가 어떤 수로 이루어져 있냐면 잘 들어봐봐. 이 두 개랑 여러분 3 하나로 이루어진 수가 12예요. 그러면은 12의 약수들은 얘들로 만들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2가 이 두 개랑 3 하나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예를 들면 2 하나 쓰고 3 하나 써. 6이란 숫자. 이 숫자는 어찌됐건 이 전체 재료에서 2 하나, 3 하나 써서 딱 만든 숫자 6. 무조건 소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봐봐. 나한테 2가 2개 있어. 정명아? 2가 2개 있어. 그럼 이 2개 가지고, 아니, 2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지금 분필이 3개 있어. 이걸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3가지 어떤 거? 빨간색? 1개? 2개? 3개? 안 줄 수도 있잖아요. 4개 줘.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봐봐. 내가 이 2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가지고 내가 어떤 숫자를 만들 거예요. 이가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이가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가 안 들어간다고 1이 곱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3이 하나 있으면 나한테 어떤 숫자를 만들 때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숫자를 만들 때 2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얘가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왜? 이 플러스 1이 왜 된다? 결국 1을 안 쓰는 경우의 수, 3을 안 쓰는 경우의 수가 이게 플러스 2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표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표를 그리고 곱하는 거예요. 총 6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는 내가 2가 2개 있을 때 1을 안 쓴 거랑 1이라는 이 약수는 3이 하나 있을 때 3을 안 쓴 그 2가지 경우의 수 합쳐서 딱 1이 된 거고, 자, 2라는 약수는 2가 2개 있을 때 1을 한 번 쓰고 3이 하나 있을 때 안 쓴 거죠. 한 번 안 쓴 거죠. 그런 식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2가 2개 있을 때 2를 한 번 쓰고 3을 한 번 쓰고, 12라는 숫자는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나한테 재료가 있다면은 얘 2개 쓰고 얘 하나 쓰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처리한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60 일단 소인수분해 할 거고요. 360 소인수분해 하면 잘 들어. 이것도 꿀팁인데 이지랄 하지 마세요. 시험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하니? 처음에 일단 큼직큼직하게 쪼개야지. 자, 360은 당연히 36 곱하기 12 합리적이에요. 일단 이렇게 쪼개고요. 그럼 봐봐. 얘가 지금 4 곱하기 9 곱하기 2 곱하기 5잖아. 자, 그럼 2가 하나, 둘, 셋. 2의 세제곱. 3이 하나, 둘. 5가 하나. 자, 그럼 끝났다. 자, 360이라는 숫자는 2 3개랑 3 2개랑 5 하나가 이루어진 숫자인데, 얘의 약수를 구하는 건 결국 이 재료들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 애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이 약수인 거고, 그러면 내가 얘들을 활용해서 어떤 숫자를 만들 건데, 자, 얘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2가 3개 있다면 총 4가지의 경우수가 있겠죠. 그 4. 그 다음에 3이 2개 있으면 3가지의 행동을 취할 수 있고요. 5가 2개 있으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니까 2가지죠. 2가지. 그리고 얘들은 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 얘도 일어나고 다 쓸 수 있잖아요. 다 동시에 쓸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다 이렇게 곱해서 24가지. 그래서 왜 플러스 1이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 자, 여러분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360이랑 54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거예요.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그 동생 중학교 1학년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 180으로 큼지막하게 쪼개고요.
끝! 안 되네. 그럼 여기, 여기. 내가 한 번 해서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곱하는 게 최대 공약수죠. 어찌됐건 최대 공약수가 180이고 180의 약수의 개수가 결국 저 답이 되는 거죠. 자, 소인수 분해하시면 얘가 10 곱하기 18이고요. 봐봐. 여기 2가 하나 있고 여기 2가 하나 있어. 2가 2개 있고요. 여기 3이 2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5가 하나 있죠. 그럼 최종적인 답은 3 곱하기 2 해서 12가지 이렇게 됩니다. 아니 18가지가 답이 되는 거죠. 자, 밑에 거 내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왜냐면 이거 아니 넘어갑시다. 자, 필수예제 5번 길찾기 문제네요. 자,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A에서 출발하여 B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헷갈리잖아.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갈 수도 있고 헷갈리니까 이때 쓰는 게 뭐냐면 합의 법칙이야. 뇌용량이 초과했기 때문에 나는 얘를 분리해서 풀 거예요. 자, A에서 B로 가려면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크게. 두 번째, A에서 B로 가려면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갈 수가 있어. 자, 봐봐. A에서 B까지 갈 건데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어. 근데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왜? 아니 몸이 두 개 각각이 따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 봐봐. 빠짐없죠. 왜? 얘 아니면 얘 아니지. 아니고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 길을 너희가 개척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얘는 일단은 내가 분류를 정말 잘한 거예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요. 빠짐없이. 자, 그럼 봐봐.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3가지고요.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 3가지예요. 자, 얘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나야 돼. A에서 B까지 가려면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 수학적 동시에 곱하는 거야. 아웃. 2가지, 3가지, 2가지, 3가지, 6가지. 자, 지승아, 얘 두 개 더 하나 곱하나? 더 해야 된다고. 내가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동건이랑 수진이가 A에서 출발하여 B로 가는 경우. 자, 그럼 얘도 분류해야지. 첫 번째. 근데 잘 봐.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대. 그러니까 지금 남자랑 여자가 같이 일로 갈 거예요. 근데 대신 남자도 C를 거쳐가고 여자도 C를 거쳐갈 수는 없어. 중간 도시는 한 사람만 갈 수 있거든. 자, 그럼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지. 자, 남자가 A에서 C로 거쳐서 B로 가고 여자는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남자가 이번에는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갈 수 있고 여자가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갈 수 있어. 이거밖에 없어. 분류를 해봤을 때. 이거밖에 없죠. 자, 그럼 봐봐. 남자가 A, C, B 갈 거예요. 자, 그러면 A에서 C 가는 건 3가지, 그리고 3가지.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그럼 9가지. 자, 그 다음 A에서 D 가는 거. 2가지, 3가지, 6가지. 자, 도훈아, 얘 두 개 곱할까 더할까? 두 개 곱할까 더할까? 곱할까 더할까? 나누지 않을 거 아니야. 뺄까? 그럼 어떻게 할까? 곱할까 더할까? 나눠요? 놔준다고? 놔두면 뭐 문제 안 풀겠다는 거예요? 야, 너 웃고 있지, 지환아. 더할까 곱할까? 더한다. 너는? 곱하죠. 왜? 얘들은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도 가고 남자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얘 2개를 더하는 거죠, 여러분. 따로 일어나는 거예요. 곱하는 거죠.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동시에 가라는 게 아니라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야 되니까 54가지 이렇게 나오고. 근데 얘는 어차피 이것만 바뀌겠죠. 여기서 이제 얘들이 서로 크로스 할 거니까 여기서 6가지, 여기 9가지 나올 거니까 이것도 54가지. 2개를 더하시면 108가지가 답이 됩니다. 자, 이거 쉽다. 근데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기본 문제고요, 얘는. 잘 봐. 자, 도훈아, 마녀의 기회 줄게. 도훈 잘 봐. 진짜. 자, B는 다른 지역이랑 몇 군데 인접하고 있니? 인접이란 말은 아나요? 인접이란 말 알아? 오케이. 자, 그럼 B는 다른 구역이랑 지금 몇 군데에서 지금 인접하고 있나요? 2군데. 자, C는?
자, 물어볼게. 전체 A, B, C, D, E 중에 제일 많은 구역이랑 인접하고 있는 구역은 어디입니까? A죠. 거기부터 칠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가장 많이 인접한 부분부터 칠하는 거예요. 자, 봐봐. 지금 색깔 5개를 여기다 칠할 건데 같은 색을 중복해도 상관없고 근데 인접한 영역끼리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돼. 자, 룰이 뭐라고? 국룰이 가장 많이 인접한 여기부터 칠하는 거예요. 자, 지승아 여기 몇 가지 칠할 수 있니? 5가지. 자, 그럼 봐봐. 얘 칠했죠. 그럼 나머지 B, C, D, E 중에 가장 많이 인접한 그럼 지승아 B, C, D, E 그 다음에 어디에 칠해야 될까? C나 D 둘 중에 아무 때 칠하면 돼. 자, 그러면은 도훈아 여기 몇 가지 칠할 수 있을까? 4개. 왜? 얘랑 인접하면 안 되니까 그 색은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일단 가장 많이 인접한 부분부터 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색 칠한 거랑 가장 많이 인접한 부분부터 칠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그림 그리기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2개 칠했잖아. 설령 지금 D가 3군데고 만약에 E가 3군데라고 쳐 이렇게 그래도 D부터 칠해야 돼요. 내가 먼저 칠한 쪽이랑 가장 인접한 부분이 많으면서 또 인접한 부분이 가장 많은 거. 두 가지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칠한 곳, 근데 보통은 첫 번째만 신경 쓰면 돼. 뭐 첫 번째, 가장 많이 인접한 부분에서 칠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 칠했다고 치면 C랑 D를 또 칠할 수 있는데, 그것만 칠하다 보면 어찌됐건 D, 그래? 어찌됐건 내가 칠한 부분이랑 또 많이 인접한 여기부터 칠해야 돼요. 자, 일단 여기 3군데래. 3가지를 칠할 수가 있겠죠. 왜? A랑 C랑 또 달라야 되니까 5개 중. 그 다음에 정명아, 이 E에는 몇 개 칠할 수 있겠니? 2개가 아니라 3개. 왜 3개인지 모른다. 조졌다. 진짜 장난친 거야 뭐야? 왜 3개로 생각해? 2개로 생각해. 아니 얘가 빨간색이고 얘가 뭐 파란색이면 뭐 그거 2개 빼고 다 칠할 수 있잖아. 자, 지환아 여기 몇 개 칠할 수 있노? 제가 칠할 수 있죠. 자, 얘도 칠하고 얘도 칠하고 얘도 칠하고 얘도 칠하고 얘도 다 칠해야 되죠.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겁니다. 다 동시에 일어나야 내가 원하는 2개 꽉 채울 거 아닙니까? 자, 27 곱하기 4 곱하기 5니까 540까지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이제 금방 칠할 수 있겠죠. 자, 물어보자. 지환아, A, B, C, D, E 중에 제일 먼저 칠해야 할 곳은? 네. 그렇게 여기가 아마 4가지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칠할 것은 B, C, D, A 둘 다 일단 E랑 인접해 있죠. 내가 칠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인접한 것은 B 아니면 C죠. 뭐 3개. 그 다음에 여기 칠하면 안 된다고. 왜? 여기는 물론 내가 2개 칠한 거랑 바로 인접해 있긴 하지만 2군데밖에 없고 자, C는 내가 칠한 2군데랑 인접해 있고 3개나 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칠하셔야 된다는 거죠. D는 애초에 논외라고. 왜? 내가 칠한 거랑 아예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좀 신경 쓰면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야, 이거 진짜 재밌는데. 이거 진짜 재밌어. 들어봐. 이거 진짜 재밌어. 왜냐면 이거 실생활에 이용돼.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경우의 수는 재밌는데 근데 하다 보면은 자, 100원짜리 동전 하나,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3개, 도합 300, 아니 230원. 야, 230원을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불을 한다고 하네. 얘는 뭘 사려고 230원짜리 지불을 230원. 자, 물어봅시다. 잘 봐. 지불하는 방법의 수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2번씩 읽어봐, 머릿속으로. 자, 다시. 이거 보지 마시고 재미없어. 먼저 읽으면 재미없어. 자, 지불하는 방법의 수. 지불하는 방법의 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100원짜리 하나만 내도 되고 100원짜리 하나 내도 되고 50원짜리 2개를 내도. 왜냐면 내가 지불하는 방법이 다르잖아. 야, 100원짜리 사는데 100원짜리 하나 주는 거랑 50원짜리 2개 주는 건 다른 경우의 수잖아요. 자, 근데 봐봐. 2번 같은 경우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야. 그러니까 100원이 하나 있으나 50원짜리 2개 하나 있으나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자, 그럼 도훈아, 얘가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올까? 얘가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올까?
넌 어떻게 생각해? 지성아, 넌 어떻게 생각해? 어느 경우의 수가 더 많이 남아? 1번이요? 나이 너의 생각은? 1번이. 가연 너의 생각은? 1번. 가연, 나연? 다연은 없나요, 혹시 너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연 있을 법하잖아. 마연은 없겠지. 가나, 다라, 마연은 없겠지. 근데 다연까지 있을 만하지. 가연, 나연은 뭔가 이제 익숙한 한국 이름인데, 가나, 다연. 라연은 없겠다, 그래. 어찌됐건. 자, 1번이 더 많겠죠, 여러분. 왜? 100원짜리 하나 주면 100원이죠. 50원짜리 두 개 줘도 100원이에요. 근데 얘 두 개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의 수로 본다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금액만 똑같으면 똑같은 경우의 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하나 주는 거랑 50원짜리 두 개 주는 건 똑같은 거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동원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죠? 당연히 얘가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지승아, 100원짜리 너가 하나 있어. 이걸 누구한테 줄 거야. 너가 취할 수 있는 행위는 몇 가지입니까? 100원짜리, 아까 수업을 뭘 들은 겁니까? 동원아, 몇 가지입니까? 100원 어디서 또 구해오나요? 어떻게 세 가지? 아니, 100원짜리 하나가 있어. 이거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줄 거야. 두 가지. 뭐 어떤 가지? 100원짜리 주는 거. 안 주는 거. 100원짜리 하나가 있으면 하나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쌤이 준다 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업에 방해되는 마인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자, 동원아 다시 50원짜리 두 개가 있어. 이걸로 내가 어떻게 뭐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하나 주거나 두 개 주거나 안 주거나. 봐봐. 내가 지금 100원짜리 하나가 있고, 재밌는데 이거는 50원짜리 두 개가 있어. 그리고 10원짜리가 세 개 있어. 내가 얘들 다 쓸 거야. 자, 각각의 사건을 쪼갤 거라고. 야, 100원짜리 하나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고요. 아까 약수 만드는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50원짜리 두 개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고, 10원 네 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얘들을 다 동시에 할 수 있죠. 내가 동시에 다 갖고 있으니까 다 곱하는 거라고. 그럼 몇 가지가 나옵니까? 24가지가 나오는데 잘 들어. 이 24가지에는 뭐도 있냐면 얘도 안 쓰고 얘도 안 쓰고 얘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경찰서를 간단 말이야. 빼기 1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 여기 나와 있잖아. 영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래서 이 총 24가지 경우에서 빼기 1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100원도 안 쓰고 50원도 안 쓰고 10원도 안 쓴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24가지에서. 그래서 그거 하나는 빼주시면 되고요. 자, 2번이 재밌는데 봐봐. 일단 이 23가지보다는 적은 경우의 수가 나올 거예요. 당연히 예를 들면 100원짜리 하나 주는 거랑 50원짜리 두 개 주는 건 같은 경우로 칠 거란 말이야.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전해야 돼. 환전. 다운그레이드. 예를 들면 다운그레이드 이런 느낌인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여기서 50원짜리 두 개 가지고 100원짜리 하나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로 환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꾸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정명아 50원짜리가 몇 개 되니? 네. 총 몇 개 되냐고. 수업을 영주대 몇 개 되니? 4개가 되죠? 아니 50원짜리 애초에 2개 있고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꾸면 4개가 되죠. 10원짜리는 3개 그대로. 왜냐면 봐봐. 얘 2개로는 얘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얘 가지고는 얘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다운그레이드. 딱 그 화폐 단위까지만. 자, 그럼 이게 내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환전을 하면. 다운그레이드 시키면. 자, 50원짜리 4개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5가지. 10원짜리 3개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4가지. 2개를 곱하면은 총 20가지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영원을 지불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빼기 1 해서 총 19가지. 지금 여기서 너희가 궁금한 거는 왜 이렇게 구하냐는 건데 이렇게 내가 환전을 해버리면은 100원짜리 하나 주는 거랑 50원짜리 2개 주는 걸 한 번에 퉁 칠 수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퉁 치거든. 그런 완벽한 원리까지는 몰라도 돼. 다만 그렇게 될 것 같은 감각 정도만 느끼시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만약에 내가 150원을 지불한다고 쳐. 150원. 그러면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하나 할 수도 있고
100원이라 할게요. 아이, 100원밖에 안 되네. 네 가지. 이게 3개가 안 되네. 야, 그럼 4가지 뭐가 빠질까? 23가지에서 24가지로, 19가지로 바뀌잖아요. 그럼 4가지가 빠진다는 건데, 아, 이런 거죠. 160원을 만들 거야, 만약에. 내가 160원? 아니, 110원. 110원을 만들 때 100원짜리 하나랑 10원짜리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50원짜리 2개랑 10원짜리 하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환전을 해버리면 그냥 난 100원짜리 없었던 것처럼 50원짜리 2개로 100원짜리 역할을 하는 게 자연스럽게 걸러질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느낌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밑에 문제 풀어볼까? 잠깐만. 524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봐봐.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4개, 10원짜리 3개 있어. 자, 그러면은 환전이 가능한지 안 한지부터 봐야 돼. 자,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이거 쉬운 거고, 이제 금액의 수가 조금 까다로운 건데, 까다롭다 해봤자 어차피 환전만 하면 되는 거고, 일단 거시적인 관점으로 얘보다는 얘가 더 경우의 수가 적게 나올 거다. 왜? 여기서 100원을 내는 방법의 수가 다르지만 여기서는 100원이면 똑같은 걸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 자, 일단 환전이 돼요. 자, 왜 50원짜리 4개면 100원짜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바꿔서 100원짜리 2개를 50원짜리로 바꾸면 4개가 더 추가될 거니까 8개, 3개. 이거 가지고 방법의 수를 구하시면 그게 이제 금액의 수가 되거든요. 자, 얘도 환전을, 근데 만약에 한 개, 아니, 이렇게 합시다. 10,000원짜리, 아니 5만원짜리가 2개 있고 10,000원짜리가 4개 있고 1,000원짜리가 9개 있고 500원짜리가 1개 있어. 만약에 잘 들어. 자, 얘로 얘 못 만들죠. 얘로 얘 못 만들죠. 얘로 얘 못 만들죠.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랑 방법의 수는 똑같아요. 환전이 안 되거든요. 방금 한 말 이해되면 내가 지금 이 유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라도 얘가 만약에 6이 됐어. 그럼 얘는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거죠. 얘가 만약에 11이 됐어. 그러면 이까지 다 환전을 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싹 다. 근데 그런 경우는 없고 보통 한 단계만 다운그레이드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유형은 아니죠.